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프라이싱, 가격 매기기 뭐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뭘 보든지 학원과 이제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의 포인트는 만약에 원장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실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춘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학원비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올려라. 예, 올려라.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본인이 원하는 그 정도로 가격을 계속 올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에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은 애들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나갈 것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받은 그 학생들만을 꼭 움켜쥐고 가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제2의 고객, 제2열의 고객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의 고객을 또 제3열의 고객을 받고 이렇게 받아라. 그러면서 학원은 고급화가 되어 가고 또 그에 따라서 들어오는 애들도 이제 고급진 애들이 이제 들어오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가격을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예, 무슨 조건이에요? 그만큼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잘 가르치고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어야겠죠. 그런데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학원비 올리는 거에 대한 문의가 메일로 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벌써 본인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한 4, 5살? 뭐 정도,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어린아이, 예, 제 아들 같은 아이, 그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아픈 거야? 이렇게. 아니, 자기가 아픈 걸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엄마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청소년기만 돼도 열이 있고 아파. 엄마 나 약 사 먹어야겠는데, 아니면 엄마 나 병원 가야겠는데, 자기가 알아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기들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상태를 남한테 묻는 거야. 엄마 나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선생님도 자기의 상태를 지금 파악을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뭐랄까 뭐 생각력이랄까 뭐 아무튼 사고랄까 아니면 대처 능력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내가 학원비를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렵다라는 거죠. 근데 두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도 별로 없는 그런 선생인데 지금 이 가격을 받아도 엄마로서는 이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학원비를 올려. 그럼 그 학원을 다니고 싶겠냐고요. 주변에 만약에 학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학원이 많다면 당연히 그런 분은 학원비를 10,000원이라도 올리면 안 돼요. 좀 더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럴 때까지 학원비를 안 올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거 올리면 나갈까 막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이걸 못 올리는 거고, 급기야 저한테까지 연락을 이제 이메일로 한번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좀 더 그 가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노력하셔야지, 거기서 확 올리면은 그거는 이제 학원이 반 이상 이제 줄어드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본인이 가늠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아니고 저희 동네에 김밥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 김밥집을 빼놓고는 전부 다 가격도 오르고 고급형 김밥 같은 거 보통 한 줄에 한 4,0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포장지도, 김밥을 싸는 포장지도 예쁘고, 그 다음에 스티커도 무슨 김밥 이렇게 엄청 팬시한 거, 예쁜 거. 보통 요즘 김밥집은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참치김밥 4,5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싼 김밥도 3,500원 4,000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김밥, 거의 대부분의 김밥집이 그런 김밥집으로 이제 저희 동네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김밥 2줄 사면 10,000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김밥집이 되었는데 단 한 곳, 30년 전통. 이 김밥집은 옛날 그 엄마들이 그 싸주던 그런 김밥 비주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근 넣고 소세지 넣고 우엉 넣고 뭐 계란 넣고 뭐 이 정도로 김밥을 이제 말아준 거고, 그다음에 다른 프리미엄 김밥집 같은 경우는 굵잖아요.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얇아요. 그 프리미엄 김밥집보다는 훨씬 얇아요. 훨씬. 그래서 애들 먹기에 참 좋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엄마들 먹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식곤증이 와. 이게 몸이 안 좋은, 이런 거는 몸이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밥 많이 먹고 나서 식곤증 오고 이런 거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배가 고파도 많이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시중 이런 프리미엄 김밥 이걸 사면 다 먹으면 식곤증이 와. 네, 그래서 저는 그 김밥집을 좋아합니다. 그 김밥집의 가격이 1,800원이에요. 현금으로 내면 1,800원이고 카드로 사면 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뭐 할 말이 없는 게, 원래는 김밥 가격이 2,000원인데 현금으로 내면 1,800원을 받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도 없고, 와, 요즘에 1,800원짜리 김밥이 있나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김밥이라니까요. 무슨 요령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박지에다가 두루루 싸서 주는 그런 김밥이에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는데 엄청 잘 됩니다. 30년 전통. 예. 요런 김밥집이 정말 잘 돼요. 이곳에서 30년 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김밥집을 보면서 저도 그 김밥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거기서 사 먹거든요. 햄버거도 1,800원, 김밥도 1,800원, 현금으로 내면 엄청 싸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뭘 느꼈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그 김밥집은 무슨 요령이나 아니면 기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옛날 엄마가 뭐 만들어 줄 만한 그런 김밥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엄청 일찍 막 새벽부터 나와서 한 6시면은 벌써 김밥을 파는 이제 그런 집이거든요. 물론 저녁 때는 좀 일찍 문을 닫습니다. 한 6시 정도면, 6, 7시 뭐 그 정도면 문을 이제 닫는 집인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학원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뭐 뚜렷하게 뭐 전공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한 중학교 1학년 1, 2학년 정도 끽해야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영어가 됐든지 수학이 됐든지 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15만 원만 받고 가르치는 거야. 그것도 책값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매일 가르쳐줘. 그렇게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잘하는 애들은 안 가겠죠. 그런데 요즘에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나? 한 열에 한 명 정도 잘할까? 요즘에는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뭐 한 열에 한두 명 정도 잘할까? 한 80%는 못하거나 중간 이하의 학생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면 그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이제 얘가 공부로 되는 애인지 안 되는 애인지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이게 느껴지거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어서 포기는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알지. 선생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얘가 그거를 못 받아들인다는 걸 부모도 아는 거야. 근데 자식을 포기는 못 하는 거지. 그럼 부모님들은 뭐를 생각할까?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가성비. 일찍부터 포기하고 안 보내면 나중에 원망 들을 것 같고, 그래도 이 부모님은 그 끈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완전 포기하기는 싫은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애들이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그런 학원으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것도 매일 해준대, 매일. 매일 1시간씩. 매일 봐준대. 근데 한 달에 15만 원이야. 막 책도 준대. 책도 그냥 공짜로 책까지 포함이 됐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은 잘 못 가르쳐. 잘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아주 잘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시간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시간으로. 대신 시간은 많이 투입해 주겠다 하면서 하루에 뭐 1시간 아니면 80분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이제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아수라장이겠지 뭐. 중간에서 그 이하 애들이 주로 올 테고 거기서 뭐 100점을 맞고 뭐 학교에서 뭐 눈에 띄게 잘하고 이러는 애들은 없겠지. 그냥 걔네끼리끼리 이렇게 가는데 그 선생님은 그래도 걔네를 만약에 사랑으로 이렇게 그렇게 대해 준다고, 인간 대접해 주고 이렇게 해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선생님도 이제 자상하고 하니까 매일 다니면 이게 확실히 초등학교는 시간의 힘이 이게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의 힘으로 거기를 가면 이제 공부는 1시간이건 80분이건 이제 하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의 힘이 모이고 모여서 가끔씩 이제 잘하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머리가 좀 있는 애들. 아니면 맨날 머리는 좀 있는데 맨날 공부를 안 하다가 매일 이제 거기를 가야 되니까 거기 가면은 일단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게 시간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면 몇 명씩 한두 명씩 이제 잘하는 애들이 세월이 감에 따라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선생이 잘 가르쳐서 그런 애가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언뜻 이제 몇 년씩 지남에 따라 한두 명씩 이제 잘하는 애들이 생긴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 학원은 그냥 시간의 힘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잘 되는 학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막 이렇다고 이제 쳐보세요.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 막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김밥 가격처럼 예전에는 1,500원, 1,000원짜리 김밥도 있었죠. 김밥 천국에. 야, 그게 한 뭐 4, 5년 전 일인데 지금은 김밥이 4,000원, 5,000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밥집처럼 인플레이션 막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학원은 막 초등학교 막 25만 원, 막 3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여전히 15만 원만을 고수하는 거야. 초등이든 중등이든 책도 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집이 뭐 인테리어를 하겠어 뭘 하겠어. 그렇지만 보낸다고. 왜냐하면 가끔씩 잘하는 애가 그 학원에서 생기고 그리고 또 못하고 뭐 중간 이하 뭐 이런 애들의 엄마들은 또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게 좀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좀 잘하는 애들이 생기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거기로 올 수가 있어. 맨 처음에는 막 깔보고 아유 저기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그냥 그렇게 다니던 그런 학원인데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쌓이다 보면 이게 이 학원에 큰 스펙이 된다니까요. 그 김밥집처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퇴촌에서 제일 잘 되는 김밥집이 프리미엄 김밥집들이 아니라 그 김밥집이라니까요. 정말 잘 돼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에 한 몇백 줄은 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김밥집이 좋은 게 뭐냐면 김밥이 싸잖아요.
음료수 이런 걸 살짝 편의점보다 비싸게 팔어. 그런데 어차피 김밥이 너무 싸니까 김밥 사고 그 옆에 편의점이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닌 한 김밥집에서 그냥 음료도 사. 음료도 사. 음료가 좀 100원, 200원 편의점보다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사. 예, 왜냐면 김밥이 원체 싸니까. 예, 이런 것처럼 그 김밥집처럼 이게 학원이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 프리미엄 김밥집 사이에 그 허름한 1,500원짜리 김밥집이 완전히 실속 있게 돈을 벌듯이 요렇게 15만 원만 받는 거야. 선생 혼자 하면서. 그러니까 뭐 15만 원 받는데 애들한테 뭘 이렇게 해 먹이겠어, 뭘 해 주겠어. 그냥 하는 거야. 그 대신 매일 1시간 아니면 매일 80분 이렇게 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유명한 학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른 학원은 막 30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 30만 원 플러스 뭐 교재비 별도 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여기만 15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기가 제일 잘 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엄마들은 큰 기대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가격 자체만으로도 너무 땡큐지 엄마들은.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다니까. 물론 엄청 잘하고 이런 애들은 특별한 학원을 다녀야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다고. 별로, 진짜 별로 없다니까요. 한 10%? 많이 잡아서 20%지 한 10% 정도? 그러면 그 나머지 애들은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뭐 맨 처음에는 엄마들이 거기 가면 뭐 공부 못하는 애들만 드글드글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15만 원씩 받아도 돈은 버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많이 오니까 돈은 버는 거라니까. 여기에 세월이 쌓이다 보면, 그리고 언뜻 잘하는 애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생기다 보면 이 학원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이제 스펙이 쌓이는 거라니까. 이런 학원에 무슨 인테리어를 뭐 시시때때로 하고 뭐 이런 뭐 가구를 또 시시때때로 바꾸고 그러겠냐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이름이 붙겠지. 레트로 감성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 1,500원짜리, 1,800원짜리 김밥집 요런 스타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당당하게 나는 딱 잘 가르치고 그런 강사니까 거기에 걸맞는 돈을 받겠다, 대접을 받겠다 해서 제가 요 영상 전에 말했던 그런 식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프라이싱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학원을 가야 될 것인가, 학원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학원을 가는 게 아니죠. 예, 어떤 방향으로 내 학원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참 실속이 있는 학원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